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매 탈탈탈의 설춘환입니다. 2023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과연 여러분 올해 세우신 목표들은 잘 이루어 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마지막까지 계획을 모두 완수하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사실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의 경매, 최근 서울, 경기, 인천에 두 번 유찰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 매매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냐면 오히려 일반 매매 시장이 안 좋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매매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은 기다려야지 그럴 때 경매로 상당히 싸게 낙찰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어떤 기준과 목표 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 또 실거주자 입장에서 등등 또 많은 고민을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 감정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 경매 4건을 알아볼 텐데요. 그러한 가운데 또 경매에서 중요한 지식 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매 물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제 2번 유찰된 아파트 많이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이제 서울은 2번 유찰되면 감정가 대비 64%, 또 인천이나 의정부 지방법원 이런 데는 2번 유찰되면 감정가 대비 49%, 반값이기 때문에 일단 직관적으로 상당히 싸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중개사무소 한 3군데는 들러서 시세 파악 제대로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를 잘 알면 나머지 물건들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컨설팅이 필요 없는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낙찰받고 스스로 명도하는 우리 자생력 있는 우리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감정가가 가장 높은 비싼 아파트 경매 4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간단한 경매 상식 하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증액,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뭐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권이다. 뭐 이를테면 5월 6일이다. 그런데 이제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가령 뭐 5월 1일 날 했다면 대항력은 둘 중에 늦은 날, 다음 날 0시니까 5월 2일 0시.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빠르니까 선순위 임차인. 만약에 느리다면 후순위 임차인.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자, 만약에 처음에 임차인들이 들어올 때 보증금이 만약에 5억 원이다.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 설정한 금액도 만약에 뭐 한 4억 원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 5억 원은 선순위예요. 그런데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추후 2년 있다가 만약에 보증금을 1억 원을 더 증액했다면 이때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고 또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요 임차인은 이제 보증금은 토탈 6억 원이잖아요. 그러나 이 6억 원이 모두 선순위 임차인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췄을 때 처음에 계약한 금액 5억 원 선순위. 그러나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 설정되고 이후에 1억 원 증액. 요것은 후순위가 된다라고 하는 점. 만약에 이런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낙찰자는 얼마를 떠안냐? 선순위 임차인 5억 원만 떠안는 겁니다. 이 1억 원은 떠안지 않습니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한 강의 광고 2개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3일 날 저희 이제 1년 투자 클럽반, 원래 이제 저희 1년 투자 클럽반 벌써 한 뭐 10년 이상 됐는데요. 코로나 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올 봄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1년 투자 클럽반 경매, 주식, MPL, 뭐 온비드 공매, 세관 공매, 법률 상식까지 함께 공부하는 반이고요. 기본적으로 수업은 매주 수요일, 1, 3주는 오전에 현장 갑니다. 1주는 서울, 3주는 경기도나 인천, 그리고 2, 4주는 저희 용산 학원에서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강료는 250만 원인데 한 달에 뭐 20만 원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비싼 금액은 아니다. 어떤 곳들은 뭐 한 4번, 5번 하고 뭐 300만 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성비는 뭐 대한민국 원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 반을 듣는 학생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주식 프리패스 반, 각종 특강, 저희 경매 낙찰 반 다 무료 수강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입찰 전에 저한테 이제 권리 분석, 자문도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설춘환 캠퍼스 유료 동영상 사이트를 각 20일씩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12월 17일 마포구 임장 특강을 진행합니다. 선착순 12분하고 함께합니다. 벌써 한 4, 5분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마포구 임장 특강. 강의 날짜는 27일이 아니고 17일입니다, 여러분. 17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 수강료는 7만 원. 임장은 마포구에 경매 나온 물건 또는 경매 나올 물건 한 4건에서 6건 가지고 자연스럽게 도보로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또 이 반은 체크리스트, 체크 포인트 등 함께 공부하는 반이고요. 이번 임장을 통해서 임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서울에서 감정가가 제일 비싼 아파트,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반포동의 아파트죠.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개가 담당.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108139. 물건번호 1번.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동의 사실상 대장 아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공급 면적 33. 그러면 전용 면적은 25.71. 대지권은 11.66. 감정가가 42억 원. 두 번 떨어진 26억 8,800. 일단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싸 보이지만 그런데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아파트 관심 있다면 12월 12일 날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통상 11시 10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찰법정에서 할 텐데 일단 입찰 금액은 최저가 26억 8,800 이상은 써야 되고요. 보증금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2억 6,880만 원 가져오면 되고 보증금은 이 금액 내고 나는 30억 써도 되고 31억 써도 되고 35억 써도 되고 청구 금액은 약 17억 8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약 17억 정도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고 등기 채권액은 등기부를 떼보니까 근저당권, 가압류 이런 빚세 합계액이 25억 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관심 있다면 12월 12일 날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입찰할 땐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져간다. 자, 아크로 리버파크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 전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아파트 단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9호선 신반포역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 한강이 보이는 그런 이제 층이 훨씬 더 가격 또는 이제 호가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거장이 이제 고터가 있네요, 여러분. 고속버스 터미널을 통상 이제 고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한강 시민공원을 또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강점이고 어쨌거나 최근엔 또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여기가 이제 사실상 이제 대장이다. 왜냐하면 더욱 신축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 이 아파트는 2016년산 그러면 7년 괜찮죠? 26층 중에 14층 층은 좋고 전용 25 대지권 11. 자,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2월 20일자 캐피탈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요거보다는 지금 임차인 2명 같아요. 통상 부부일 수 있겠죠? 자, 전입신고하고 확진자 빠르고요. 배당 요구도 했고 12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증액을 했어요. 확정일자가 2022년 9월 2일. 요거는 빨라서 선순위. 근데 요거는 느려서 후순위. 자, 그러나 어쨌거나 낙찰이 만약에 30억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배당은 거의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고 어쨌거나 선순위 임차인이 12억 5천을 일단 받으면 나머지 금액 6,250만 원도 금액이 크지 않아서 요거는 선순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하나 체크하기를 바라고요. 자, 권리 분석은 항상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2명의 임차인이 있는 거죠. 각각. 이게 이제 아마 부부가 아마 임차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요거보다 어쨌거나 전입신고가 빠르다. 선순위 얼마죠? 12억 5천. 그런데 증액된 금액 6,250만 원은 2022년 9월 1일. 요거는 이제 후순위가 되는 거죠. 요거보다 느린 것이니까. 근데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을 거의 다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다음에 특별한 코멘트가 없으니까 권리상의 문제는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명도도 굉장히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 건 아파트 2023년도 국토부 실거래가 같은 평수 4월 달에 32억 8천 10층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시고 현장에 중개사무소 한 3군데 들러서 시세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현장에 가보면 아마도 같은 10층, 같은 20층이라 하더라도 한강이 보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것에 가격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것은 중개사무소 가서 체크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감정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 현재 진행되는 경매 물건 중에 수원시 원천동, 광교죠, 여러분, 광교. 자, 여러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아파트입니다. 원천동 아파트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경매 3개 2023타경 3352 사건 번호 양가로 1번은 물건 번호 원천동의 광교 중흥 S클래스 35층의 아파트네요. 공급 면적이 44평 전용은 33 대지권은 조금 작은 편이죠. 아마도 이제 약간 뭐 주상복합 그런 느낌 대지권은 좀 그런 느낌이고 감정가는 22억 아직 한 번도 유찰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세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한두 번 유찰되고 보자. 뭐 그런 심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2월 6일이지만 뭐 요때는 아마 낙찰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물건을 한번 좀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청구 금액은 약 8억 원 정도. 등기 채권액은 25억 원인 거니까 감정평가 대비 등기부의 빚이 많다. 깡통 아파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외관. 항상 이제 우리가 아파트 지역 분석할 때 지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뭐 직관적으로 상당히 좀 쾌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일단 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여기 광교 중앙역 신분당선 도보로 한 10분 거리 될 것 같고요. 옆에도 공원, 호수. 예, 그래서 살기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 또 곧바로 옆에 앞에가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 그래서 살기는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 저희 이제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분들이 다녀왔었는데 광교 상당히 쾌적한 것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9년산 새 아파트죠. 4년 됐으니까 42층 중에 35층. 층 좋고 전용은 33, 대지권 12.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농협은행의 2019년 9월 23일자 근저당권. 자,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는 거 보니까 아마도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뒤에 있는 권리상의 하자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9년 9월 23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고 특별히 코멘트 없죠? 공용 부분 관리비가 뭐 77만 5,720원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 다 떠안는다 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점. 관리사무소 다시 가서 체납 관리비, 그다음에 뭐 주차 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기를 바랍니다. 자, 국토부 실거래가 2023년도 같은 면적 2월 달에 18억, 3월 달에 한 16억까지 떨어졌다가 10월 달에 16층이 23억까지 올라왔어요. 실제로 3월 달에 비하면 거의 뭐 7억 원 이상 올랐다. 그죠? 예. 다만 이 한 건으로 시세라고 할 수 있는가 여부는 또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인천의 가장 비싼 아파트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송도동의 아파트 인천지방법원 경매 22개 담당 2022 타경 529416 사건 번호 양가로 1번 물건 번호 송도동의 송도 더샵 합업이후 공급 면적 57평형 전용은 44.7임 대지권도 좀 널찍해서 좋고요. 16억 9천. 예, 근데 한번 떨어진 11억 8,300. 현장 가서 시세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등기 채권액은 20억. 깡통 아파트.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 관심 있다면 12월 19일 날 역시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 가지고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치는 여기고요. 일단 인천 1호선 센트럴파크역. 일단 뭐 도보로 걷기는 좀 멀어 보이죠. 한 20분 정도 버스를 좀 타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이쪽이 이제 기본적으로 GTX, 그다음에 옆에 이제 최딕 송도국제학교. 이건 또 아무나 갈 수 있는 데는 아닌 거니까. 그러나 주위의 인프라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초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등등등 인프라는 좋아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1년산, 그러면 12년 차. 괜찮죠, 뭐, 여러분? 33층 중에 10층, 전용 44, 대지권 24.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국민은행의 2011년 7월 15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는 거 보니까 통상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모두 소멸한다. 체납관리비가 4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낙찰자는 3년치 공용 부분만 원칙적으로 떠안는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두기를 기대합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죠. 2011년 7월 15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인의 없고 특별히 코멘트 없으니까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그래도 현장 가서 다시 한번 분석을 좀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같은 면적의 올해 실거래가 있을까? 3월 달에 15억 정도. 그 다음에 9월 달에 16억 2천. 10월 달에 16억 5천. 따라서 이번 최저가는 일단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래도 현장 가서
시세 파악 제대로 해보자.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아파트는요. 부산에서 감정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 해운대구의 우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부산의 동부지원에 2022 타경 107956 양가로 1번 해운대구 우동에 해운대 두산 위브 더 제니스 74층짜리 74층은 좀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그죠? 전용이 47.36 대지권이 적은 거 보니까 전형적인 주상복합 29억 아직 한 번도 유찰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 12월 18일 한 번은 유찰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 등기부의 빚이 56억 원 깡통 아파트죠.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자, 위치는 여기 있죠. 2호선 동백역에서 도보로 뭐 한 5분 10분 거리. 앞에 이제 바닷가가 어떻게 보일 건가 여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해운대구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뷰도 좋고. 자, 2011년산 12년 됐죠? 괜찮죠, 뭐 여러분. 80층 중에 74층. 저도 현재 이제 16층에 살고 있습니다만 74층은 한 번도 안 살아봐서 어떨까? 자, 전용 47 대지권.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부산은행의 근저당권 11억 원. 네, 역시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7년 3월 31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등기부, 전입세대 열람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가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가지고 현장 가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 중개사무소, 관리사무소 체크를 좀 해보자. 자, 국토부 실거래가 이 면적 2월 달에 28억 지금 이제 최근에 거래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점 현장 가서 시세를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부산 감정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 각각 한 건씩 총 4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가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중요하다고 하는 점.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 매매 차익 또는 임대 수익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부동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자주 많이 가보기를 기대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불확실하다. 이럴 때는 너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다만 이제 경매를 통해서는 시세보다 못해도 10, 20, 30% 이상 낮게 낙찰을 받는다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단 물건상의 하자 없고 권리상의 하자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자,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